이낙연 후보가 승복을 했지만 원팀으로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특히 이낙연, 이재명 두 분이 통화를 했지만 이낙연 후보 측에서 무언가 때문에 좀 발끈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 장면이 참 흥미로운데 바로 이 대목입니다. 어떤 역할도 맡겠다 했다고 발끈. 이재명 후보 측 관계자 발언 인용. 이재명, 이낙연 지난 20일 통화.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역할도 맡겠다고 말했다라며 언론 보도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은 깜짝 놀랐죠. 이낙연 후보가 이제는 다 전폭적으로 어떤 역할이든 시켜주면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뛰나 보다 라는 해석들도 나왔는데 이낙연 전 대표 측이 항의를 했어요. 오보다 실무자들이 서로 협의하면 좋겠다 정도 의견 나누는 게 전부다. 이러면 될 일도 안 된다. 도대체 이 표현을 썼어요. 저의가 뭐냐. 저의. 김영주 의원님, 네. 이 저의라는 단어가 오묘한 단어인데 도대체 왜 이러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도대체 목적이 뭐냐와 좀 뉘앙스가 달라요. 도대체 저의가 뭐냐.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의. 저의라고 하는 게 아니 뭐 이제는 그런 정도 이야기해도 되지 않느냐. 오히려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은 이낙연 후보의 품격을 더 높여준다고 했을 거예요. 이제는 다 수용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역할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그게 이낙연 후보한테도 뭐 디스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제 수용하고 어떤 역할을 맡겠다는 그런 정도인데 이제 이낙연 후보 측은 그건 더 앞서 나간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이면 사실 어떤 역할을 맡을 것까지는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좀 아직까지는 앙금이 남아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조금 더 그런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저렇게 언론 플레이 하기보다는 언론 플레이는 완전히 자제시키고 좀 더 진심 어린 공을 들여서 이낙연 후보와 내밀하게 만나서 모시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실제로 이제 24일 이후에 만약 이제 지사직 사퇴를 하고 이제 본격적인 당 후보로서 역할을 한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당에서 송영길 대표와 더불어서 이낙연 후보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약간의 좀 불씨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여론조사 몇 가지 좀 준비했습니다. 대선 후보 4자 가상 대결입니다. 함께 보시죠. 조사 일시를 보면요.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국감이 반영이 된 것이죠.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들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가 실시한 의뢰한 그리고 케이스들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대선 후보 4자 가상 대결 결과 이재명 35, 윤석열 34, 오차 범위 내 박빙, 이재명 35, 홍준표 31, 오차 범위 내 박빙, 이재명 36, 원희룡 22, 이재명 34, 유승민 20. 자, 윤석열, 홍준표, 이재명 요 세 분은 오차 범위 안에서 초박빙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인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원희룡 후보가 기존의 지지율보다 굉장히 약진 앞으로 했다라는 것을 상승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여론조사도 준비됐습니다. 이번엔 MBN과 매일경제가 의뢰하고 RN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여야 가상 양자 대결 이재명 32.5, 윤석열 43.4, 이재명 30.9, 홍준표 31.6으로 오차 범위 내 박빙. 윤석열 후보가 43.4. 이런 양자 대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일단은 이재명 기자, 원희룡 후보가 1타 대장동 강사와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국감 발언을 지켜본 여론조사의 참가자들이 원희룡 후보가 지지율을 상승시키는데 일정 정도 역할을 했다. 이것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 여론조사를 해석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역시 뭐 대장동 1타 강사로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4강에 이제 합류를 했고 그리고 나서 18일, 20일 국감 때 그야말로 뭐 라이브 생중계를 했었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수 진영에게 큰 어필을 했다. 그 얘기는 다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쪽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의혹을 굉장히 간단하게 보고 있지 않다. 굉장히 여러 의혹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그것을 원희룡 후보가 집중적으로 공략했고 그런 것들이 잘 어떤 먹혀 들어간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론조사, RN서치 여론조사 결과 다시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요것 한번 보면 조사 기간 18일에서 20일 역시 이재명 지사의 국감이 반영이 된 내용인데 요 데이터는 김배임 대변인 어떻게 해석합니까? 네,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많이 벌리게 됐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그만큼의 열망들이 모여낸 여론조사라고 보고요. 국민의힘에 좋은 후보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그 중에서 중도의 외연 확장 그리고 많은 표심들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권 교체에 나설 수 있는 적임자로 윤석열 후보에게 많은 표심을 전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고 아까 4자의 여론조사에서 원희룡 후보가 확 치고 올라오고 이를 지켜보는 유승민 후보가 아마 가장 뼈아프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가지 유념해서 봐야 될 건 원희룡 후보는 시종일관 결국은 본선에서 맞서 싸워야 된 이재명 후보와 각을 세우고 그 대장동에 관련된 집중적인 문제를 제기했던 게 여론조사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게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밑으로 밀려나게 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밖에 있는 정권 교체를 위한 민주당의 공세를 펼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 화살을 내부에 있는 윤석열 후보로 향했던 게 오히려 패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김영주 의원님, 네. 이 여론조사들을 다 합쳐봤을 때 국감을 보고서 김남국 의원과 이재명 후보 측은 우리가 압승했다는 평가를 내놨는데 압승을 했다면 여론조사가 기존보다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감에서 압승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잘 못했던 것이지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잘했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서 너무 국감에서 또 명쾌하게 어쨌든 뭐 그 조폭 뭐 자금 문제든 그게 노이즈 마케팅의 실체가 어쨌든 간에 문제가 불거졌고 그다음에 유동규의 관계라든지 또 초과이익 환수 부분에 대한 논의를 말끔하게 정리 못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우리 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너무 못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잘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어쨌든 대장동 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연관자로서의 이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해석까지 들어봤습니다.